안녕하세요. 사진 찍는 조종사 비비드입니다. 이번 컨텐츠는 아이슬란드 링로드 트립 5편을 하나로 통합한 종합편입니다. 아이슬란드 여행 계획을 준비하시는데 구체적인 정보가 필요하신 분은 우측 상단의 카드를 클릭하시면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아이슬란드를 가기 위해 핀란드 항공사인 핀에어를 이용하였는데요. 핀에어는 헬싱키를 경유하여 갑니다. 인천공항 터미널 1에서 밤 11시에 출발하는데요. 계절에 따라 비행시간이 한두 시간 정도 차이가 있지만 러시아 항로가 막혀 있어서 2014년 현재 인천에서 헬싱키까지의 비행시간은 약 13시간 30분에서 14시간 정도 걸립니다. 30분경에 헬싱키 국제공항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현재 헬싱키의 날씨는 흐리며 기온은 영상 6도입니다. 헬싱키 공항에서의 환승 절차는 매우 잘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내 수화물에 로션, 치약 같은 액체류를 지퍼백에 미리 분리해 놓으시면 헬싱키 공항 내 보안 검사 시간을 줄여서 환승 시간을 당기실 수 있습니다. 약 1시간 30분 정도 공항에서 대기 후 아이슬란드 케플라비크 공항으로 가는 항공편에 탑승합니다. 헬싱키에서 아이슬란드까지 비행시간은 약 3시간 30분에서 4시간으로 한국에서 출발하여 아이슬란드까지 도착하는데 총 시간은 19시간에서 20시간 정도 걸립니다. 공항에 도착하니 아이슬란드는 일출 시간입니다. 일출 태양을 보며 여행 기간 내내 날씨가 계속 좋기를 기도해 봅니다. 오자마자 선라이즈네. 렌트카를 수령 후 이번 여행의 첫 목적지인 캐리드 분화구로 향해 일본 도로를 타고 갑니다. 참고로 아이슬란드 일본 도로는 아이슬란드를 한 바퀴 도는 링로드 트립의 메인 도로입니다. 가는 길 초반에는 넓은 들판과 말들, 오름과 같은 산과 바위들이 흡사 제주도와 비슷하다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데요. 서서히 눈이 덮여 있는 산들이 나타나고 지열 발전소 곳곳에서 하얀 연기를 뿜어내는 모습을 보면서 아이슬란드에 왔구나 하는 생각이 들게 합니다. 공항에서 캐리드 분화구까지의 이동시간은 약 2시간입니다. 캐리드 분화구는 한라산의 백록담처럼 분화구 내에 호수가 만들어진 곳입니다. 그러나 산을 올라가야 볼 수 있는 분화구가 아닌 땅에서 아래로 내려간 분화구입니다. 캐리드 분화구 한 바퀴를 돌며 사진을 촬영하고 호수가 있는 아래로 내려가 봅니다.
캐리드 분화구에서 굴포스로 이동합니다. 굴포스는 2단으로 된 높이 약 32m의 폭포인데요. 굴은 황금, 포스는 폭포라는 뜻입니다. 일몰 시간대에 이곳에 방문하시면 폭포에서 날리는 물방울이 지는 태양빛을 흡수하여 황금빛이 나타나서 굴포스라고 합니다. 굴포스는 보는 위치에 따라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위에서 보면 약간 노란색이 나타나고 밑에서 보면 파란색이 더 강하게 보입니다. 날씨가 맑으면 물발화로 인해 폭포에서 떠있는 무지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굴포스에서 사진 촬영은 장노출 사진과 파노라마 사진 촬영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굴포스에서 약 10분 거리에 있는 게이시르, 간헐천 지대는 화산 활동이 있는 지역에서 볼 수 있는 자연 현상인데요. 게이시르 근처에 도착하시면 유황 냄새가 코끝을 자극하며 물의 온도를 짐작하게 하는 하얀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여러 개의 크고 작은 간헐천이 있지만 지금 영상에서 보시는 간헐천이 그레이트 게이시르로 수분 수십 분 간격으로 수미터에서 수십 미터 높이의 물을 뿜어냅니다. 수온은 80에서 100도라고 하는데 지상에서 뿜어나온 물은 바로 흩어지면서 식으며 증기가 됩니다. 이곳에서는 고속 연사로 촬영하시면 멋진 사진과 영상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굴포스와 게이시르 방문은 일몰 시간대에 방문할 수 있도록 여행 동선을 계획하시면 아름다운 색감을 가진 사진을 촬영하실 수 있습니다. 게이시르에서 숙소가 있는 셀포스로 이동합니다. 셀포스 가는 길에 빨간 지붕과 설산, 노을 하늘이 보여주는 장소가 있어서 잠시 차를 세우고 사진을 담습니다. 아이슬란드에서 첫날 1박은 셀포스 마을에서 보냈는데요. 숙소에 도착한 후 잠시 쉰 다음 저녁 식사를 한 후 오로라 헌팅하러 이동하였습니다. 셀포스 주변에서 사진 촬영 후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셀포스에 있는 교회로 가서 오로라를 배경으로 한 교회를 사진에 담아 봅니다. 아이슬란드 여행 2일차입니다. 숙소에서 조식 후 비크 지역으로 이동합니다. 비크 지역으로 가는 길에 셀야란즈 폭포와 스코가 포스가 있습니다. 셀야란즈 폭포는 일몰 시간대에 방문을 해야 셀야란즈 폭포에서 나타난 무지개를 볼 수 있기에 먼저 스코가 포스를 방문합니다. 폭 25m, 높이 60m의 스코가 포스는 링로드 바로 옆에 있어서 길을 이동하면서도 바로 볼 수 있는 수량이 풍부한 폭포입니다.
큰 폭포이다 보니 물방울이 많이 날리는 곳으로 폭포에 가깝게 접근하시려면 우비를 준비하시고 카메라 렌즈를 닦을 융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와우. 어이, 물 봐라. 한번 닦아주고 다시. 에이. 어. 폭포 가까이 다가가서 폭포의 에너지를 느껴보려고 했는데 여성 한 분이 혼자 셀카 촬영을 하고 있어서 안타까워 사진을 열심히 찍어드렸습니다. Wait a minute. 왔어. 아. Ready? Yeah. You're welcome. 스코가 포스 방문 후 비크라는 마을로 이동합니다. 비크는 아이슬란드어로 해변이라는 뜻입니다. 이곳의 정식 명칭은 비크 이 미르달, 미르달 지역의 해안가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바다 위에 있는 바위들의 이름이 레이니스 드랑가인데요. 일몰 시간에는 비크 마을에 붙어있는 검은 해변에 가셔서 사진 촬영을 하시고 일출 시간에는 비크 마을 이전에 있는 해안가로 가셔서 해안가의 주상 전리와 일출 태양과 함께 레이니스 드랑가를 사진 촬영하는 여행 계획을 추천드립니다. 서서히 일몰 시간이 다가옴에 따라 셀야란즈 포스로 다시 돌아갑니다. 셀야란즈 포스는 규모가 꽤 큰 폭포이지만 스코가 포스에 비하여 수량은 적습니다. 그러나 폭포 안쪽을 가볼 수 있는 폭포로 제가 방문한 10월 초에는 길이 빙판이 져서 가볼 수는 없었지만 빙판이 지지 않는 6월에서 9월 시기에는 폭포 안쪽을 가보실 수 있다고 합니다.
아이슬란드 1차 주간 일정을 마무리하고 홀트소스 지역에 있는 숙소 더 거라지로 갑니다. 제가 머문 더 거라지 숙소 앞에는 아이슬란드의 우윤이라는 별칭이 있는 호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이슬란드에서 머문 숙소 중에 가장 만족스러운 곳이었는데요. 숙소 내부도 가정집 같은 분위기에 숙소 사장님인 할머니께서도 매우 친절하시고 무료로 빵과 과일도 드실 수 있습니다. 더 거라지 숙소에 도착하니 호수 뒤쪽으로 지는 태양과 하늘의 색이 너무 아름다워 간단히 짐을 풀고 다시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고요한 호수에 반영되는 일몰이 아름다워 호수로 일몰 사진을 촬영하러 나갑니다. 그러면 홀소스에서 촬영한 일몰 타임랩스를 마지막으로 다음 영상은 저의 인생의 처음이자 마지막일 수도 있는 최고 등급의 오로라 영상으로 여러분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 홀소스에 있는 숙소 더 거라지에서 일몰 사진 촬영을 하고 저녁 식사 후 쉬고 있는데 하늘에서 붉은 오로라가 쏟아져 내립니다. 이날 흔히 말하는 오로라 스톰이 발생하였는데요. 이날 오로라 지수가 KP8 이상이었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오로라는 북위 60도 이상인 지역에서 관찰이 됩니다. 그런데 오로라 스톰이 얼마나 강했는지 2024년 10월 10일 매우 강한 오로라는 북위 40도 지역의 국가에서도 관찰되었다고 많은 국가의 뉴스 매체에서 보도가 되었습니다.
2024년 10월 10일 제가 있던 아이슬란드는 영상과 같이 붉은색과 초록색의 오로라가 연신 빛을 뿜어대며 춤을 추었습니다. 붉은색의 오로라도 신기하고 아름다웠지만 신의 선물이라 불리는 오로라의 향연이 호수의 반영까지 만들어져서 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붉은 오로라 폭풍은 평생 만나기 힘들기에 숙소 주변 관광지로 이동하여 오로라 사진을 담았습니다. 먼저 스코가 포스로 이동하여 폭포와 함께 오로라를 담아 보았습니다. 이곳에서도 붉은색의 강렬한 오로라가 함께 했습니다. 내가 보니까 오늘부로 우리 여행비는 다 금전적으로 한 사람은 다 건졌어. 제가 있는 비크 주변 일대는 오로라가 점점 강해지고 있었는데요. 오로라를 배경으로 비행기 잔해를 사진 촬영하기 위해 차를 타고 비행기 잔해 투어가 시작되는 주차장까지 이동합니다. 검은 모래 해변에 있는 비행기 잔해는 1973년 11월에 회폰에서 케플라비크 국제공항으로 가던 중 추락한 잔해를 치우지 않고 방치된 것이 지금의 인기 투어 명소가 된 곳입니다. 비행기가 아무것도 없는 검은 모래사장에 앉아있는 흥미로운 곳으로 아이슬란드의 자연적 요소와 항공기의 대조가 인상적인 장소입니다. 비행기 잔해 방문 투어는 주간에만 운영을 하는데요. 투어 셔틀버스는 비행기에 도착하는데 편도 약 10분이 소요되며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만 운영을 합니다. 저는 날씨가 춥지 않고 오로라 빛이 밝아 구글 지도를 이용하여 걸어서 갔지만 비행기 잔해까지 가는 길에는 조명 불빛 하나 없는 매우 어두운 길입니다. 밤에 오로라 촬영을 하러 갈 계획이시라면 날씨를 확인하시고 가실지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비행기 잔해에서 촬영한 오로라 타임랩스 영상을 잠시 보실까요? 아침 식사를 하고 숙소 체크아웃을 한 다음 회폰 지역으로 출발합니다. 가는 길에 전날 방문했던 비크에 다시 방문하였습니다. 비크에 가면 산 중턱에 있는 빨간 지붕의 교회가 한눈에 들어오는데 교회와 검은 모래 해변, 레이니스 드랑가를 함께 사진에 담아 봅니다.
비크 마을을 사진에 담은 다음 회폰 지역으로 이동합니다. 회폰은 베스트라혼과 요쿨살론, 다이아몬드 비치 사이에 위치하여 주변 명소를 여행하기 위한 거점 마을입니다. 빙하 가까이 다가가 빙하를 관찰합니다. 빙하의 크기도 엄청나며 빙하의 검정색들은 먼지가 쌓인 것이 아니고 빙하가 만들어진 시점의 화산 폭발로 화산재들이 빙하에 묻어있는 흔적이라고 합니다. 자, 일출 시간에 요쿨살론 맞은편에 있는 다이아몬드 비치로 갑니다. 요쿨살론의 빙하가 해변까지 밀려와 해변의 얼음 조각들이 다이아몬드 같다고 하여 해변의 이름도 다이아몬드 비치라는 이름을 갖게 된 곳입니다. 이곳에서 일출 시 태양빛에 반짝이는 빙하 얼음 조각들을 장노출 사진 촬영으로 담아 봅니다.
다이아몬드 비치에서 일출시 아름답게 빛나는 빙하 조각들을 사진 촬영하시고 맞은편에 있는 요쿨 살론에서 웅장한 아이슬란드 빙하를 감상하러 갑니다. 요쿨 살론은 유럽에서 가장 큰 만년설인 브레이다 메르쿠르 요쿨과 그 빙하설인 마트나 요쿨이 녹은 물로 채워진 호수입니다. 또한 빙하에서 분리되어 나온 거대한 빙산들이 호수에 떠있는 모습이 인상적인 곳인데요. 다양한 크기의 빙하는 독특한 색채도 인상적입니다. 빙하 대부분은 흰색이지만 일부는 선명한 파란색을 띠며 일부는 수색이 전에 분출한 화산재 때문에 검은 줄무늬를 보이기도 합니다. 이 요쿨 살론에서의 액티비티는 얼음동굴 투어와 보트 투어가 있습니다. 얼음동굴 투어는 요쿨 살론 여행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하루에 오전, 오후 2타임 정도 나누어 진행을 합니다. 햇살이 있는 날씨 좋은 날 하시면 햇살이 얼음을 통과하면서 나타나는 다양한 푸른 빛깔의 얼음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약 3시간 또는 5시간 정도 진행하는 얼음동굴 투어는 체력적으로 힘들 수 있기 때문에 투어 당일 개인 컨디션과 날씨 예보를 잘 확인해서 투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투어 비용은 약 20만원에서 30만원 정도로 비싼 투어인 만큼 맑은 날 햇살이 있는 시간대에 투어를 하실 수 있도록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밤에 오로라가 관측이 된다면 다시 요쿨 살론에 방문하셔서 호수에 유유히 떠있는 빙하와 함께 오로라를 담아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제가 촬영한 요쿨 살론에서의 오로라 타임랩스를 잠시 보실까요? 아침 일찍 일어나 일출을 맞이하러 베스트라혼으로 이동합니다. 베스트라혼은 스톡스네스 반도에 있는 사유지로 들어가야 볼 수 있기 때문에 바이킹 카페에서 입장권을 구매해야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저는 바이킹 카페가 오픈하기 전에 이곳에 도착했기 때문에 카페 앞에 있는 키오스크에서 입장권을 구매해서 들어갔습니다. 참고로 이곳 베스트라혼 지역은 캠핑 사이트와 숙박시설이 있습니다. 숙박시설은 가격이 약간 비싸지만 시설은 매우 좋습니다. 참고로 1인당 평균 20만원 정도 예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 종류의 하이킹 코스가 있는데요. 세 종류의 하이킹 코스 중 옐로우 패스는 반드시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아침 일찍 이곳에 오는 이유는 일출과 여명시에 베스트라혼과 검은 모래사장에서의 장노출 사진으로 수묵화 같은 사진을 담기 위해서인데요. 그러면 여명시 베스트라혼에서 촬영한 수묵화 같은 사진들을 함께 보실까요?
베스트라혼에서 사진 촬영 후 앞에서 언급한 옐로우 패스 하이킹을 하시고 숙소로 들어오시기를 추천드립니다. 회폰 지역에서 아이슬란드 북부 지역으로 해안도로를 따라 이동합니다. 눈이 많이 내려 도로가 폐쇄되지 않는다면 내륙을 가로질러 에일 스타디르로 빨리 갈 수 있는 내륙 고속도로가 있지만 아이슬란드 동부 해안도로의 풍광을 감상하기 위해 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해안선을 따라 북쪽으로 이동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장거리 운전이지만 아이슬란드 로드트립 중 만나는 동부 해안도로의 풍광은 미국의 자이온 국립공원과 크로아티아의 해안도로, 스위스 알프스를 섞어 놓은 듯한 느낌을 들게 하는데요. 가는 길 중간중간에 도로 쉼터에 차를 세우고 아름다운 풍광을 감상하며 사진 촬영을 합니다. 아이슬란드 동부 해안도로의 풍광을 감상하며 천천히 이동하다 보면 어느새 에일 스타디르에 도착하게 되는데요.
에일스타디르는 아이슬란드 동부의 라가르플루트 강에 있는 작은 도시입니다. 라가르플루트 강가 주변에 있는 숙소를 잡아 장거리 운전으로 인한 여독을 풀고 숙소 주변을 산책하며 풍경 사진 촬영을 하였습니다. 아이슬란드 링로드 트립을 계획하시는 분들은 저처럼 에일스타디르 도시를 아이슬란드 북부 내륙으로 진입하기 위한 로드 트립의 출발점으로 설정하시고 이곳에서 1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에일스타디르에서 1박을 하고 아이슬란드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인 아퀴레이리로 이동을 합니다. 아이슬란드 북쪽 내륙으로 이동할수록 풍광들은 하얀색의 겨울 왕국으로 변해갑니다. 지평선 멀리 있는 설산까지 하얗게 덮여있는 10월 아이슬란드 북부 지역은 채색 없이 먹의 농단만으로 그린 수묵화 같은 느낌을 줍니다. 마이 레이크, 나의 호수란 뜻을 가진 미바트는 지열에 의해 뜨거운 온천수로 이루어진 유명한 화산호수 지역입니다. 이곳은 석양을 보면서 천연 온천을 즐길 수 있는 지역으로 온천을 좋아하시는 분은 이곳에서 1박을 하며 여덕을 푸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아퀴레이리 근처의 관광지로는 네티포스, 고다포스가 있는데요. 저는 고다포스 근처에 있는 숙소에 자리를 잡고 본격적인 고다포스 사진 촬영을 하였습니다. 고다포스는 아이슬란드의 수많은 폭포들 중 큰 폭포는 아니지만 사진 촬영하기 매우 좋은 장소로 이곳에서 장노출 촬영으로 폭포를 사진에 담아 봅니다. 고다포스에서 장노출 사진 촬영 후 근처 숙소에서 쉬다가 다시 오로라 사진 촬영을 위해 구름이 없는 지역으로 오로라 헌팅을 떠납니다.
제가 아키레이리에 있었던 6일차 밤은 구름도 어느 정도 있고 달빛이 밝은 밤이어서 오로라가 눈에 잘 보이지 않았지만 렌트카를 타고 구름이 없는 곳으로 이동하여 아키레이리 근처에 있는 설산을 배경으로 오로라를 담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그러면 사진과 오로라 타임랩스 영상을 한번 보실까요? 아키레이리에서 스나이페스네스 반도로 가는 길 중간에 서북부 마튼 스네스 반도의 바닷가 모래밭에 우뚝 서 있는 크비세쿠르를 촬영하러 갑니다. 크비세쿠르는 바닷물이 해안가에 들어와 있는 민물대에 보면 용이 물을 마시는 모습 같다 하여 물을 마시는 용, 썰물대 갯벌에 서 있는 모습이 코뿔소 모양 같다고 하여 코뿔소 바위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코뿔소 바위. 크비세쿠르를 사진 촬영하고 갈대밭과 검은 모래 해변을 산책하며 평화로운 마튼 스네스 반도의 풍경을 감상합니다. 크비세쿠르에서 다시 스나이페스네스 반도를 향해 출발합니다. 아키레이리에서 출발하여 스나이페스네스까지의 이동 거리와 시간이 긴 만큼 이동한 날은 숙소에 가서 피로를 풉니다.
다음날 아침 일출 전 일어나 검은 교회로 갑니다. 누런 황금 들판에 홀로 서 있는 검은 교회는 일출 시간에 더욱 아름다운데요. 일출 시 더욱 진하게 황금색으로 변하는 들판에 검은 교회는 더욱 눈에 띄게 나타납니다. 괜찮아. Sorry. 검은 교회와 황금 들판의 풍경 사진을 촬영 후 로온 드랑가르 절벽으로 이동합니다. 로온 드랑가르 해안 절벽에 따라 있는 산책로를 걸으며 화산암 지대의 해안 모습을 사진에 담아 봅니다. 그러면 로온 드랑가르 해안 절벽 사진을 잠시 보실까요?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산 안개가 낀 황금 들판의 아름다운 아침 풍광에 차를 잠시 세워 감상합니다.
숙소에서 휴식 후 스나이 펠스네스 반도에서 랜드마크이자 사진 작가들이 좋아하는 키르큐펠로 이동합니다. 키르큐펠은 보는 위치에 따라 산의 모양이 다르게 나타나는데요. 멀리서 접근하면서 보면 사다리꼴 모양의 산이지만 가까이 가면 뾰족한 산 모양의 모습으로 보입니다. 이 산은 463m 높이의 독특한 원뿔 모양과 피라미드와 같은 형태로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주차장에서 다리를 건너 폭포 쪽에서 관광 렌즈로 사진 촬영을 하시면 폭포와 함께 원뿔 모양의 키르큐펠 산을 사진에 담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6편에 걸친 아이슬란드 링로드 트립 영상을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여러분의 아이슬란드 여행 계획과 여행 동기부여가 되었는지요? 아이슬란드 여행 계획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은 호주 시드니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